12인승 테슬라 미니버스 추정 프로토타입 영상 유출. 테슬라 미니버스는 2016년 테슬라 마스터플랜 파트 2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후 테스트 프로토타입은커녕 기본 디자인을 비롯해 관련 정보가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미니버스 프로토타입으로 추정되는 한 차량의 영상이 유출됐다. 영상을 업로드한 라스베이거스의 콘텐츠 제작자 제이코보스는 자신이 직접 해당 차량을 촬영했다며 이것이 일론 머스크의 베가스 루프를 위해 설계된 비밀 테슬라 밴 프로토타입이라 주장했다. 이 테슬라 미니버스는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에서 디자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회사는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테스트 터널도 건설했다. 차량의 운전대에는 테슬라 로고가 표시되어 있으며 혁신적인 첨단 기술이 아닌 평범한 셔틀버스처럼 생겼다. 아마도 현지 용도로 특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널찍한 통유리로 이루어져 있고 차량 양측에는 좌석이 내부를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2016년 테슬라 미니버스가 처음 언급되었을 당시 보링 컴퍼니에서는 최대 12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밴 형태의 콘셉트를 공개했다. 최근 트위터에 게시된 유출 영상 속 미니버스 또한 7년 전 미니버스 광고와 똑같은 좌석 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차량의 목적은 사람들이 라스베이거스 루프 네트워크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 현재 그 모노레일 터널 내부에는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X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다. 7년 전 일론 머스크는 대형 트럭 부문과 승객 밀도가 높은 도시 교통수단 모두를 전기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12월부터 테슬라 세미트럭이 등장하며 화물 운수의 전기화 전환을 이끌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니버스는 감감무소식이다. 유출된 영상 속 버스가 실제 테슬라 미니버스 프로토타입이라면 테스트 현장을 곧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프로덕션 일정은 아직 예상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거의 4년 전에 공개되었지만 여전히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있으며 세미트럭 또한 수년간의 일정 지연 끝에 작년 말경에서야 출시되었다. 최근에는 유럽 시장을 위해 특별 설계된 보급형 소형차가 독일에서 생산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으나 이 모델 또한 처음 언급된 지는 수년이 지난 상황이다. 보쉬, 연료전지 파워 모듈 대량 생산 돌입. 다가올 수소 시대에 발빠른 대응 나선다. 보쉬가 독일 슈투트가르트 포이어바흐 공장에서 연료전지 파워 모듈의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산 계획에 따라 생산되는 보쉬의 연료전지 파워 모듈은 미국의 니콜라 코퍼레이션의 파일럿 방식으로 납품된다. 니콜라 코퍼레이션은 클래스 8 수준의 수소 연료전지 전기 트럭을 올 3분기에 북미 시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듯 보쉬는 전체 수소 밸류체인에 대응하는 운영 시스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생산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로써 보쉬는 2030년까지 수소 기술을 바탕으로 약 50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보쉬 테크데이 2023 행사에 참석한 스테판 하퉁보쉬 이사회 의장 겸 보쉬그룹 회장은 다른 어떤 공장보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슈투트가르트 포이어바흐 공장에서 수소의 미래가 실현될 것이라며 보쉬는 수소에 대한 깊은 이해도로 수소 기반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밝혔다. 수소 경제를 위한 솔루션 분야에서도 보쉬는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와 독일에 소재한 자사의 다수 거점의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밤베르크에 위치한 보쉬 공장은 포이어바흐 공장에 연료전지 스택을 공급하며 전기 공기 압축기 및 제순환 송풍기와 같은 중요 시스템 구성 요소는 홈부르크 공장을 통해 공급한다. 나아가 포이어바흐 공장을 넘어 중국 충칭에서도 연료전지 파워 모듈의 생산이 시작된다. 해당 공장에서 필요한 부품은 역시 보쉬가 운영 중인 우시 공장으로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캐롤라이나 앤더슨 공장에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용 스택을 생산하는 등 전 세계에 걸쳐 2030년까지 6톤 이상의 신규 트럭 5대 중 1대에 자사 연료전지 파워트레인을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쉬 이사회 일원이자 보쉬 모빌리티의 회장인 마르쿠스 하인 박사는 보쉬는 연료전지 스택처럼 복잡한 기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 중 하나라며 보쉬는 필요한 시스템 전문성을 물론 새롭게 개발된 아이템을 대량 생산으로 신속히 확장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쉬의 수소 경제 구축 비전과 투자 강화는 기후 중립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수소가 필수적이라는 일념으로 이뤄진다. 실제로 보쉬는 2021년부터 수소 기술 개발에 투자를 단행하고
2026년까지 총 25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2021에서 2024년 투자 계획에 배정된 금액보다 10억 유로를 웃도는 수준이다. 보쉬는 이처럼 풍부한 인력과 인프라로 수소 경제에 즉시 적용 가능한 자동차 분야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2023년 초 보쉬는 양성자 교환막을 이용한 전기분해, 즉 모바일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것과 반대되는 에너지 교환 방식의 연료전지 시제품 제작을 시작했다. 올가을부터 보쉬는 1.25메가와트 규모의 시제품을 파일럿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 이에 대해 하인 회장은 수소 엔진은 디젤 엔진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탄소 중립적 솔루션이라며 이는 수소 기반 모빌리티에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리비안 전기차 생산 안정화의 인수합병 대상으로 주목, 애플도 눈독 들일까?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공급망 및 생산 안정화의 성과를 내 성장성을 증명하면서 인수합병 대상으로 매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 분야에서 단기간에 경쟁력을 키우려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나 새로 자동차 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애플이 리비안 인수를 검토할 만한 후보로 거명된다. 투자 전문지 벤진가에 따르면 리비안이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 대어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투자기관 퓨처펀드는 보고서를 내고 리비안이 전기차 분야에서 인수합병 대상으로 점차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을 제시했다. 리비안이 보유한 전기차 관련 플랫폼 기술과 브랜드가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퓨처펀드는 특히 리비안이 픽업 트럭과 SUV 등 성장성이 높은 인기 차종과 관련한 기술을 갖춰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리비안의 경쟁사로 꼽히는 루시드 모터스가 고급 세단에 특화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반면 리비안의 전기차는 훨씬 높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퓨처펀드는 리비안의 전기차 가격도 향후 4만에서 6만 달러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가격대의 전기차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리비안은 그동안 약점으로 꼽히던 전기차 부품 공급망 차질과 이에 따른 생산 지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2분기 전기차 생산량 및 고객 인도 물량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연간 자체 목표치 달성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리비안은 꾸준히 출하량을 늘리며 성장성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자연히 전기차 시장에 뒤늦게 뛰어드는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 리비안은 매력적인 인수합병 대상일 수 있다.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자동차 기업,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는 모두 전기차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안 인수는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해 경쟁사에 앞서 나갈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 한때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했다는 점도 전기차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공산이 크다. 리비안이 아마존의 물류용 전기밴을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맺어 안정적 실적 기반을 마련한 사실도 인수 대상으로 매력을 높인다.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전기차 사업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대형 IT 기업에서 리비안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자체 브랜드 자율주행 애플카 출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애플이 유력하게 거명된다. 애플은 오래전부터 전담 연구 조직을 통해 자율주행 등 기술을 개발하며 애플카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차량 생산과 관련해 큰 약점을 안고 있다. 아이폰 등 전자제품 생산 공장도 직접 운영하는 대신 외부 위탁 생산을 맡기는 애플이 전기차를 선보이려면 이를 대신 제조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에서 막강한 잠재적 경쟁사인 애플을 협력사로 두는 일은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애플이 자체 생산 공장 및 기술을 모두 보유한 리비안을 인수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IT 기업 경영자 모임 선벨리 컨퍼런스에 참석해 RJ 스케린지 CEO가 소개하는 리비안의 전기차를 직접 운전해 본 적이 있다. 당시에도 애플이 리비안과 전기차 분야 협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왔다. 리비안이 이제는 전기차 생산 능력과 성장성을 점차 인정받는 단계에 올라선 만큼 인수합병을 포함한 외부 협력 논의도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골드만삭스, 중국 샤오펑 신차 출시 후 주가 30%가량 오를 것. 골드만삭스는 중국 전기차 기업 샤오펑의 주식 등급을 매입으로 조정하고 샤오펑 주가가 3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샤오펑의 주식 12개월 목표가를 18.1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11일의 종가인 14.25보다 약 28% 높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샤오펑의 차량 인도 규모는 신형 모델 G6 출시에 따라 회복될 것이라며 차량 인도 규모 확대와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라 이익률도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샤오펑의 최신 모델 G6 울트라 스마트 쿠페의 경쟁력과 샤오펑이 앞으로 더 매력적인 제품을 출시할 능력을 갖췄다는 확신이 있다고 전했다. 샤오펑의 신형 G6는 2분기 말에 출시했고 이번 달부터 인도하기 시작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은 G6의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지만 비교 가능한 모델 중 G6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샤오펑이 출시한 제품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이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샤오펑의 주가는 약 50% 대폭 상승했다. 지난주 샤오펑의 전기차 인도량은 1년 넘는 하락세를 그치고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샤오펑의 인도량은 23,205대로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다. 2분기의 전기차 인도량은 샤오펑이 예측한 21,000에서 22,000대를 넘어섰다. 골드만삭스는 생산량이 늘리고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로서 샤오펑은 최신 전략에 따라 수출을 통해서만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니오 신형 ES6에 업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탑재. 주행거리는 무려 930km. 중국 니오가 지난 5월 새로운 ES6 전기 SUV를 공식 출시한 가운데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함께 제공되는 브랜드의 첫 번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모델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했지만 신형 모델에는 업계 최초로 반고체 배터리가 탑재됐다. ES6는 2020년에 니오 매출의 64%, 2021년 45%, 2022년에는 46%를 차지하는 주력 모델로 자리매김한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2세대 ES6는 업그레이드된 NT 2.0 EV 플랫폼을 베이스로 하며 4개의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 시스템 온 칩으로 구동되는 니오 아담 슈퍼컴퓨터를 채용하고 있다. 아담 슈퍼컴퓨터는 초당 1000조의 연산이 가능한 1000TOPS의 성능을 발휘한다. 신형 ES6는 지능형 멀티빔 헤드라이트, 일루미나 블레이드, 후미 등 낮은 공기 저항으로 날렵한 외관 디자인이 특징이다. 한편 니오는 새로운 ES6에 탑재된 전고체 배터리를 꽤 오랫동안 연구해왔으며 2021년 1월에 이 팩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바 있다. 신형 ES6에 탑재되는 전고체 배터리 팩의 무게가 575kg으로 CATL에서 제공하는 기존 100kWh 리튬이온 팩보다 20kg가량 더 무겁다. 또한 같은 부피에도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2배에 가까운 150kWh의 용량을 확보했다. 에너지 밀도가 261Wh/kg로 CATL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을 활용한 신형 ES6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930km로 동급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또한 같은 브랜드의 전기 세단 ET7 역시 올 4분기 동일한 반고체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ES6보다 긴 1000km로 예상된다.